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전 세계는 재앙을 얻을 것이다. 재앙이 오면서 경제는 쇼크가 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의 경제는 그 뒤로 4, 5년 동안 어땠을까요? 안녕하십니까, 유신익입니다. 닥터 유의 태어난 김에 경제 일주, 최근에 이제 많은 이슈들이 있어서 또 한 가지 정리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뵙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트럼프가 굉장히 승전보를 계속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귀환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걱정거리도 상대적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시장 일각에서는 트럼프 리플레이션이라고 해서 트럼프가 오면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그로 인해서 금리도 급등을 한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 시나리오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저는 조금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부분을 이번 내용을 통해서 강조드리고자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트럼프 리플레이션이 그렇게 쉽게 오지는 않을 것이다. 트럼프라고 해서 지금 현재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인플레이션을 더 가속화시키기보다는 오히려 모티베이션이 트럼프는 성장 쪽에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금리가 이제 어느 정도 인위적으로 인하되어서 결국엔 페드한테 압박을 하겠죠. 인하되어서 금리가 안정화되는 것을 원한다. 이런 내용으로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트럼프가 여러 가지 지금 몇십 건 이상의 이제 형사소송권에 이제 결부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작년도 이제 상반기 정도까지는 굉장히 입지가 약해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트럼프가 공화당의 다음번 대선 후보로 나오기 힘들다라는 의견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제 공화당 내부에서 이제 트럼프가 다시 재장악을 하게 된 이유를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작년도에 있었던 이제 중간 선거 이후부터 그 내부에서, 공화당 내부에서 트럼프를 반대하는 세력들이 굉장히 좀 약화가 된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간 선거 이후부터 어느 정도 공화당이 좀 입지를 다지면서 공화당의 목소리를 내려고 했는데, 또 민주당과의 계속적인 교합적인 마찰 때문에 공화당의 어떤 특수성 있는 그 강경파, 특히 이제 반대파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반대파들이 정책을 펼치거나 의견을 펼치는데 한계가 좀 봉착이 됐던 상황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민주당과의 대립에 더 몰입을 하다 보니 이제 트럼프에 대해서 반발을 좀 하기 힘든, 약간은 좀 잊혀져 가는 그런 구조로 형성이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트럼프가 이제 두 가지 핵심 아젠다를 가져오게 됩니다. 첫 번째는 탈포퓰리즘을 하겠다. 그러니까 바이든의 기존 정책이 포퓰리즘화되어 있어서 무분별하게 돈이 쓰이고, 그것이 사실은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람한테만 돈이 쓰여지는 게 아니라 돈이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양극화만 초래했을 뿐이다라는 이제 공격을 하게 됐고, 그로 인해서 보수주의, 극도의 이제 백인 우월주의의 보수주의 성향을 가진 지지자들이 결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정서 부분을 건드리면서 감성적인 호소를 하게 되는데요. 즉, 본인은 그동안 바이든 이제 정권 시대에 일어났던 첫 번째 큰 전쟁, 러시아 이스라엘 전쟁, 그 다음에 두 번째 중동에서의 분쟁 리스크들,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본인이 만약에 집권을 했었다면 사실 그런 전쟁 또한 애초에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외교적인 부분에 대한 장점을 부각을 시키면서 한편으로는 본인의 사법적인 리스크가 정치적으로 방해 공작을 받으면서 본인이 그래서 정치적으로 약간 이미지가 훼손되고 역설적인 어떤 공격을 받아서 자기는 데미지를 입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어떤 정책이나 경제의 성적 별개로 트럼프가 미국인들의 정서를 자극하게 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자신은 굉장히 우수한 정책적, 외교적 능력을 갖고 있어서 지금 잔존하고 있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었는데, 법을 이용해서 자신이 공격을 당하면서 그 힘을 잃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합리적으로 되찾게 도와달라라는 어필이 미국인들한테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가 굉장히 강한 이제 어제 정책들을 갖다가 내세우고 시작하죠. 첫 번째는 신도시를 건설하겠다. 신도시를, 미래지향적 신도시를 건설하면서 굉장히 최첨단화된 그런 기술로서 집약을 하겠다라는 이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이 재정 지출을 충분히 해서 인프라 투자를 늘리고 상당한 부분의 재정에 돈을 쓰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트럼프가 외치는 것은 또다시
반이민 정책을 하겠다. 그러니까 자국의 어떤 안정성, 그다음에 사회적 시큐리티의 안정성들 이런 것들을 이제 도모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다시 본인이 재집권을 하면은 멕시코에서 유입되는 범죄, 그다음에 마약 관련된 사건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민자들을 더 철저히 감시를 하겠다라는 이제 정책들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신도시 투자부터 시작해서 재정 지출, 그다음에 이민 방지 그런 정책들 이런 것들이 다 결부가 되면은 무엇이 떠오를까요? 표면적으로 이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미국 위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달갑지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는 무역 관세에 대해서 자동차 관련돼서는 거의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했고 중국 상품에 대해서는 60%까지 부과를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뿐만 아니라 다른 여타 미국 이외의 국가들 입장에서는 일단 외교적으로 봤을 때 반이민 정책, 그러니까 본인들의 국가가 아무리 부유해지고 잘 살더라도 이제는 더 이상의 유입을 막고 본인들 시장, 미국 시장에 파는 것에 대해서 관세를 어마어마하게 부과하겠다. 그러면 사실 다른 국가들 입장에서는 달가울 수가 없는 이제 판단이 들어가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재정 지출을 많이 하겠다. 더 많이 해서 미래 첨단 신도시를 이제 건설을 하겠다라고 발표하는데 이것이 두 가지의 양면성을 갖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금까지 미국 내에서 굉장히 화려하게 성장세를 이끌어가고 있는 인프라 투자와 그로 인해서 성장 여력이 계속 지속이 되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포인트가 있는데요. 두 번째, 신도시 건설하면서 재정 지출을 어마어마하게 하겠다라고 하니까 일각에서는 특히 민주당 성향을 가진,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성향을 가진 학자들 입장에서는 재정이 또 빵꾸가 나겠다. 적자가 더 늘어나면서 재정을 갖다가 엄청 투입을 하겠구나라는 이제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물가가 또 폭등을 하겠네. 재정을 풀면서 물가가 폭등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재정이 악화가 되니까 적자가 많아지면서 미국 국채 금리가 또 올라가겠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시장 내부에서 특히 미국의 민주당 성향을 가진 이제 학자들이 그런 보고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인터뷰와 보고서를 하는데 트럼프 리플레이션이다. 트럼프가 오게 되면 또다시 모든 것들이 경제가 망가지고 쇼크가 올 수 있다라는 취지의 분석 보고서를 내게 되죠. 자, 여기서 우리 2016년도로 잠시 되돌아가겠습니다. 우리가 트럼프는 과거부터 그 당시에 이슈가 되는 사항들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그러니까 미국인들의 입장에서 유리한 쪽으로 해석하여서 그것을 정책으로 발표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6년도에도 트럼프가 굉장히 강력한 무역 관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외교적 그리고 방위비에 관련된 부분들, 나토의 존재성에 대한 부정적 멘트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트럼프가 만약에 집권을 하고 대통령이 된다면 전 세계는 재앙을 얻을 것이다. 재앙이 오면서 경제는 쇼크가 올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다음에 미국의 경제는 그 뒤로 4, 5년 동안 어땠을까요? 미국의 성장세는 지속이 되었었습니다. 물론 그로 인해서 중국과 관련되는 이제 무역 마찰이 본격화되면서 중국에 수출을 했던 다른 신흥 수출국들, 한국도 포함이죠. 그러면서 좀 힘들어진 경향들이 나타나긴 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성장과 금융시장의 자체에 대한 패턴은 완만하게 이제 개선되는 패턴이 있었고 그 당시에 물가만 놓고 보더라도 코로나 직전까지는 2% 초중반대에서 계속 횡보를 했던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과연 리프레션을 유발할까? 우리는 이런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국에서 보도되는 한쪽 측면의 팩트에 기반해서 분석을 해서 그것을 시나리오하면요. 그것이 한국의 많은 분석가들의 의견으로 수렴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는 회피 불가능한 당연한 귀결장. 그러니까 우리로 이제 재밌는 표현을 하면 답정너라고 하죠. 답이 이미 정해져 있는 분석 레포트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런 쪽에 우리가 너무 심취하지는 않는 것이 좋다. 물론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그러할 개연성도 있다라는 것은 감안할 필요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한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반드시 생각을 해 두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됐다라고 쳤을 때 트럼프는 어떤 변화를 가져올까요? 첫 번째, 외교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부터 푸틴 대통령하고의 친분, 그 다음에
푸틴 대통령한테 사실 외교적으로 우리가 쉽게 말하면 기브앤테이크죠. 줄 것을 주고 받을 것을 받는 정책에 있어서는 굉장히 우월한 이제 그 수단들을 많이 발휘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럼프 입장에서는 러시아 전쟁에 대해서 상당히 여러 가지 코멘트를 했었고, 러시아의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전쟁은 빨리 종식시키겠다라는 의지를 표력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까지는 러시아가 전쟁을 계속적으로 일으키는 와중에 중국과의 연대, 블록이 굉장히 강화되는 그런 힘이 있었는데, 만약에 트럼프가 러시아를 컨트롤하고 러시아와 미국의 관계가 그전보다는 조금 나아진다고 한다면 사실 중국이 약간은 난처해지는 입장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즉 중국의 연대 블록들이 약간 힘이 약화가 되면서 오히려 원자재와 관련되는 국가들이 중국 연대 국가들이 많이 포진이 돼 있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들이 수급 자체가 지금보다 조금 더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적인 요인에 의한 이제 원자재 가격의 급등에 의한 인플레이션은 좀 더 통제되고 안정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